네. 그러므로 이건 국가의 대사기 때문에 그 5가지 그 저기 뭐 점검이가 나와요. 법에 음. 맞는가부터 해서 군대는 잘 유지됐고 명분은 네. 있는가부터 해서 또 나라의 국민들이 지지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음. 살펴보고 그래놓고 군주는 전쟁을 결심하는 거다. 왜냐? 국가 전쟁은 국가의 대사기 때문이다. 아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기 저 윤 대통령식으로 전쟁을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저기 저 지지율 낮고 인정 못 받은 어떤 신경쇠약에 걸린 행정 권력이 일종의 뭔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쫓아가는 이게 실제 어떤 위기나 전쟁 때 패전으로 가거나 실패로 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멘탈이다. 네. 저런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과 그렇죠. 가치 중립의 어떤 그 원칙에서 냉철하게 봐야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 안 돼. 그리고 전쟁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군주는 그러니까요. 반드시 뒤집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전쟁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가서 싸우거나 이런 게 다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아들 또 딸들 가서 젊은이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싸우게 되는 건데 네.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웃기는 아니 뭐 한번 하고 싶은가 봐. 전쟁을 그럼 안 되죠.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 그럼 안 되죠. 어. 지난번에 말씀하신 넷플릭스 그 영화 있잖아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예, 저도 그걸 봤는데 예.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은 그 열차 타고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니까. 아니면 대저택에서 어. 먹으면서 음. 휴전 뭐 몇십 분 남겨놓고 진격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 그거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레마르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이죠. 네.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화 나올 때 많이 기다렸는데 참 보면서 아주 그 뭐랄까 하나 그 주인공이 한스라는 그 독일 군병사인데 네. 정말 안타깝게 죽어가죠. 막 종전이 돼가지고 모두가 이제 예, 환호하고 예. 집에 돌아간다고 만세 부르던 그 시점에 사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비극적일 수가 있는가를 잘 형상화한 사건인데 네. 전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전쟁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국가의 대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한 군주는 네. 반드시 필패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권력이 그랬다고. 그 당시에 빌헬름 2세 그 빌헬름 1세는 이제 비스마르크 제상을 데리고 독일 통일을 성취한 황제인데 그 아들이 이제 빌헬름 2세인데 네. 이제는 비스마르크를 내쫓고 평화 정책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는 안 될 결심 전쟁을 했어요. 네. 오랫동안 평화에 취해 있던 유럽 사회에서 이 전쟁을 얼마나 낭만적이고 순진하게 봤냐 하면은 그 2014년에 전쟁을 여름에 일으키면서 네. 가을 이전에 전쟁은 끝날 거다. 1914년에 예, 낙엽이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자. 아하. 이래놓고 전쟁을 저질렀는데 실제는 뭐가 낙엽이 지기 전이야. 그 순진무구한 낭만적인 철없는 소리 하다가 독일 국민들 몇백만을 몇백만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무능한 황제를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던 그 막스 베버라는 정치학자가 직업과 소명으로서의 정치란 책을 쓴 거예요. 거기에 무능한 정치, 예. 이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얼마나 무능한 정치에 대해 개탄을 하냐면 그게 바로 빌헬름 2세야. 그렇네요. 말로만 떠드는 놈들. 전쟁을 마치 소꿉장난 얘기하던 낭만적으로 묘사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잡아쳐는 네. 그걸 경고한 겁니다. 그 언어가 지금 윤 대통령한테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 말씀만 들으면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벌써 지금. 인터넷 댓글들에 네. 야 평양을 폭격하자부터 해서 별의별 댓글들이 다 나타나는데 한스도 그때 학교에 다니다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어떤 데 취해가지고 교장 선생의 그 저 선동 연설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 군에 입대한 거요. 그 청년들이 입대해보니 현실은 달라. 정말 막 환호하면서 입대를 막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우리 세상 되는 줄 알았지. 파리로 가자. 그러나 이렇게 요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을 봐도 그렇고 네. 요즘 현대 전쟁에 승자가 있습니까? 없죠. 완전히 다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완전히 뭐 미군이 이라크 아프간 들어갈 때 완전히 낭만적으로 들어갔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군대로 갔지. 나올 때는 어땠을까?
전쟁이라는 게 국가의 대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명확한 승자 패자도 없어요. 어떤 양상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이런 전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말 질러놓고 그 다음에 관저 가서 만찬이나 즐기는 저런 대통령은 필경 제가 보기에 빌헬름 2세 네.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해 통제력을 잃어버렸던 이런 어떤 멘탈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저자는 지금 자기가 뭐 하는 자리인지 몰라. 네. 어, 아유, 김종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예. 좀 무섭습니다. 저는 아니, 뭐 개인적으로 꼭 무서워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이게 진실이고 진실이다. 우리가 그 점을 명확히 알고 오히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네. 이런 부분을 강하게 견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음. 제가 이 분야만 30년 넘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 그렇게 선동적인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큰 국가의 대사인지를 알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인기 사태도 아까 무인기 참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군의 대응,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군도 뭐 대응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북한이 그냥 풍선 보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그런 작전 얼마든지 가능해. 무인기 아니고. 거기에다가 우리 탈북 단체도 풍선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남한 풍선인지 북한 풍선인지 뭔지 그러겠네요. 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이번에 강화도 쪽을 집중 정찰했거든요. 네.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어. 강화도 쪽을 왜 집중적으로 봤을까? 김포 강화 쪽에. 지금은 공급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항구와 공항 등 이런 어떤 물류에 관한 부분이 마비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저쪽을 바라보고 있다. 아마도 내년 봄에 서해가 네.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 서해 앞바다에다가 북한이 포라도 쏴대면 네. 이럴 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서해에서 또 대대적인 훈련하고 무력 시위하면 북한이 또 보란 듯이 대응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네.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김종대 교수님이 이 지금 사안을 현상을 다 짚어주시고 해석을 해주셔야 네. 저희가 바로 알 것 같고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것들, 네. 이런 사안들을 계속해서 많이 좀 설명해 주시고 2022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뭐 그동안 오마이하고 좋은 네. 추억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김종대 교수님 나오는 날은 정말 많이들 오셔가지고 네. 보시고 또 이 많은 동감, 동의의 뜻도 표시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아마 내년에도 김종대 교수님과 매주 오마이 TV에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네. 끝으로 올해 이제 마지막 또 출연이시니까 연말 인사, 그다음에 네. 내년 이제 새해 앞두고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여러분들 정치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시절입니다만은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뭐 윤석열 정부 4년 반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4년 반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제가 책이라도 한 권 쓸까 싶을 정도인데 예. 정말 우리는 오히려 이런 때 힘을 내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희망이다. 네. 정치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연민과 공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거. 네. 절대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라. 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다. 우리의 높은 자존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깨우는 방송으로 내년에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대 교수님의 유튜브 김종대 뻥 뚫리는 TV도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교수님이 애독하고 있는 조국의 벚꽃의 산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